지금 회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팽성은 본정리에 요게 뭐 생산 녹지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농업진흥구역이고 당장에 뭐 할 게 마땅찮아 보이는데 누가 이걸 삽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예, 맞습니다. 되게 뭐 옳은 질문 주셨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요런데 용도 지역들이 계획관리로 바뀌고 계획관리에서 일반 주거지역 바뀌고 이러면서요. 요런 데를 도시개발 사업을 되게 추진을 했었어요. 그 당시요. 이쪽 요런 데를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요런 데 아파트 분양하면 분양받으러 갈래요? 팽성은 본정리 뭐 이렇게 요런 데 본정리 여기 무슨 일 여기 두정리 요런 데 분양받으러 갈지 않겠죠? 도시개발 사업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가 부동산의 가격이 한정없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호재에 맞춰서 오르다가 또 멈추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한번 다시 반짝 오를 수도 있고 그렇게 움직이나요? 예,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에 기대감을 가지고 그때는 되게 많이 비쌌던 게 맞아요. 그래서 농림지역이 도시개발 사업지 가겠어요? 이 안쪽 이런 데가 가겠죠, 그죠? 그런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채비지매가 아파트 용지를 팔아서 도시개발 사업에 그 사업비로 충당한단 말이죠. 근데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사업하고 싶어 죽겠는데 사업을 못하고 이제 사업성이 없으니까 사업이 안 되고 있죠. 요 지역은 그래서 아마 제가 팔고 나온 뒤로도 금액이 오르다가 미군기지 이전하고 뭐 하고 했는데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게 자꾸 무산되면서 오히려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샀습니까? 에 대한 답변 드리자면 그때는 지역 호재가 되게 많았어요. 미군기지 이전도 아직 안 했죠. 평택국제대교 공사하고 있었죠. 43번 도로 요거도 요 신대 IC 쪽으로 나는 거 공사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기대감이 있을 때였는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가격 떨어졌고 그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고 거래가 되었던 겁니다. 자, 다음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사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저수지가 있다. 그럼 이 주변이 농업 보호구역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그 물 줄기를 따라서 진흥구역들이 농사 짓고 있는 땅들은 진흥구역들이 이렇게 있었을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의 생산 녹지나 이런 것들이 다 관심 있게 봐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IC가 이 동네가 일절 없던 동네였어요. 그죠? 여기 저수지를 두고 보호구역, 진흥구역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넓게 진흥구역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요런 것들이 보통 보호구역일 거야 아마. 근데 이런 동네에 도로가 이렇게 확 나잖아요, 이렇게. 그죠? 지금 이 도로 이쪽은 서쪽으로 개통했습니다. 요 개통한 지 2년쯤 됐는데 자 어쨌든 요 북쪽으로도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들이 요 북쪽도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들이 혼재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요쪽도 그랬는데 도로는 쑥 잘렸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요게 해제가 된 건데 여기도 보면 이 동네가 2018년도에 보호구역, 진흥구역 다 해제가 됐어요. 다 이 일대가 다 된 게 아니고 요 위에 요쪽이네요, 요쪽. 요쪽이 해제가 된 거예요, 요쪽이. 도로에 잘린 요쪽이 43번 도로에 잘린 거. 그럼 2018년도에 뭐 했냐? 아이고. 2018년도에 스카이뷰를 보면 2018년도 이 도로가 갓 준공해 놨어요. 새까만 거 보이죠, 이거? 요때가 이제 갓 준공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도로가 요렇게 더 뻗어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쪽 도로도 준공 났습니다. 요렇게. 봉담 송산간 도로도 준공해 놨어요. 봉담 송산간 도로가 되게 중요한 의미 있는 도로인 게 뭐냐면 화성시 입장에서 또는 화성시에서 공장하거나 또는 여러분 친구 중에 현대자동차 다니는 뭐 연구소 다니는 친구들 보면 어때요? 걔네들은 좀 때묻지 않은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왜냐면 연구소가 여 어디 있어요, 이쪽에. 예. 그때 한번 만나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 반장 친구가 있는데 제가 부반장 했어요.
그 반장 김땡종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야 우리 얼굴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소원 한번 온나 이러는데 종준아 나는 소원 가려면 엄청 크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랬는데 네 화성에 있다며 그거 뭐라 온나 이랬는데 여기서 한번 나오는데 죽는 거예요. 수원까지 제가 아주대 다녔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엄청 어려운데 근데 저 세로로 도로가 하나 났죠. 그리고 이제 화성 서부 쪽에서 경부 축으로 오기 좋은 도로가 2개 생긴 건데 이제 양로에서 비봉간 천천간 도로 있죠. 비봉 천천간 도로 이제 요게 2011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한 4년 지나서 개통했나 아마 그럴 거고 그거보다 좀 늦게 시작해서 개통한 게 봉남 송산간 도로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43번 도로 이렇게 IC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 해제했습니까? 2018년도요. 그러니까 진흥구역이 해제된다. 일반적으로 도로가 나면서 잘리면서 해제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 보면은 도로 준공 나고 한 2년, 도로 같은 경우다. 도로 준공 나고 한 2년? 1년, 2년? 그때쯤에 해제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 도로 난다고 잘린다고 미리 가서 아유,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 어떤 형태로 규제가 완화되는지 상업적 가치가 올라가는지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토지 투자를 갬블링 하듯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토지 투자가 뭐냐 5개 쫙 뿌려놓고 1개는 잭팟 터진다 나머지는 안 올라도 그 금액에 머물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 스타일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기쯤에 그 신도시 추가 지정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동탄 이신도시였거든. 근데 어디야 용인 남사로 간다는 말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거 사야 되냐 이러더라고. 그분이 다 사면 된다. 다 사서 1개가 지정되면 거기서 잭팟 터지는 거고 나머지는 안 올라도 그 정도 금액에 대충 나중에 팔면 된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야 돈도 많다. 제 스타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스타일은 요렇게 요런 패턴을 잘 익히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얼마나 할까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보면 이제는 건축물들 빼곡하게 들어와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었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진흥구역 해제 기준 및 절차 이거 안 중요합니다. 보통 농지 강의한 선생님들은 이걸 앞에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걸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우리는 뭔데요? 진흥구역 어떤 패턴 해제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농림지역에서 생산 녹지로 언제 바뀌냐 이런 거 우리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2만 제곱미터 미만의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분류된 경우라든지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지자체장에서도 할 수 있게끔 50만 미만 도시다 경기도지사 승인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게 개발 압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촌 자격은 뭡니까? 제촌이 뭐예요? 촌에 사는 게 제촌이죠. 그죠? 제촌이 뭡니까? 촌에 사는 게 제촌입니다. 그 다음에 인접 시군구에 사는 거, 그것도 제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용인이다. 용인시 땡땡구에 살고 있다. 그럼 용인하고 접해 있는데 오산 접해 있나요? 접해 있죠. 평택 접해 있죠. 수원 접해 있죠. 안성 접해 있죠. 이천 접해 있죠. 요런 데들은 내가 용인 살면서 요런 데 통작거리로 출퇴근하면서 농사 지은 거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30km 거주지에서 농지까지 30km다. 그럼 통작거리로 봐준다는 건데 이걸 30km를 칼같이 재진 않아요. 대충 보고 그래 31km도 통과 이래 됩니다. 그래 되면 뭡니까? 30km 이내여야지 또는 인접 시군구여야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 경작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농업인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양도소득세 중과 10% 중과하는 거 비사업용 토지 있잖아요. 비사업용 토지를 면하는 게 그게 답니다. 자경은 농업인이 농사 짓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자 이제 산지관리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산지관리법이 어렵게 들어가면 정말 어렵고요. 나 솔직히 말해서 산지관리법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지를 못해요. 왜 알고 있지를 못하냐? 공부를 하는데 써먹을 일이 없어요. 왜냐면 산지 개발을 한다 자체가 난이도가 대단히 높잖아요. 근데 저는 땅 사갖고 집 짓고 특히 그 산지 사가지고 집 짓는다. 그럼 뭘로 개발하겠어요? 대부분 전원주택이거든요. 그거 하다 망한 사람 진짜 많아요. 전원주택 그 단지 개발해가지고 하다가 망한 사람 진짜 많거든.
그래서 저는 제가 안 하는 영역은 손을 못 대겠더라고.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엄청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간단하게 제가 그간 터득한 요령에 입각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 산지관리법을 저 따구로 강의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 사서 개발할 거는 딴 데 가서 수업 들으셔도 되고요. 예. 뭐 아무튼 짧게 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임야다, 산이다. 이런 뭐랑 뭐가 있느냐? 준 보존산지가 있고 보전 산지가 있는데 준보전 산지는 뭐랑 뭐냐? 다시요. 준보전 산지는 뭐냐? 준보전 산지는요. 이게 여러분이 볼 때는 준 보전 산지니까 보전 산지에 뭐 준하는 느낌 이런 느낌 들잖아요. 이거는 산지관리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따르지 않고 뭐 따라가는데 국계법 따라갑니다. 용도지역 따라갑니다. 개발 허가 기준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지목이 임야고 경사지네요. 그럴 경우는요. 산지 전용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됩니까? 예,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럼 쌤 준보전 산지인데 기울기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다 개발 안 되고 경사도 맞춰야 돼서 뭐 개발 면적 제한 받고 합니까? 예, 다 받습니다. 그런 것은 산지 전용 허가 받는 거 그건 마찬가지고 국계법 따라간다는 말은 이제 여기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이런 거 있죠. 그게 국계법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설명 어려워요? 다시 할까요? 산지 전용 허가는 산지법 따라가는데 이 땅에서 뭐 지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준보전 산지다. 용도 지역에 계획관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계획관리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그거 따라가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지자체 조례에서 경사도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임목부수 얼마 이상 그다음에 산지 한번 개발할 때 할 수 있는 면적 제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그 규정은 따라갑니까? 예, 따라갑니다. 이 뜻이에요. 이해 안 되면 굳이 이해 안 해도 돼요. 뭐 별로 안 중요하니까. 예. 보존산지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존산지는 이게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가 있거든요. 어떤 게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소개팅한 남자가 있는데 한 명은 무주택자에 술, 담배 다 하고 술 취하면 술주정 심하고 직업이 없어요. 다른 한 명은 무주택자에 술, 담배 다 하고 술 먹으면 또라이가 되고 직업이 없고 카드빚이 있고 신우이가 엄청 많아. 누구랑 소개팅 할래요? 둘 다 안 하죠. 그 하나가 임업용이고 하나가 공익용이고. 개인 차원에서는 둘 다 안 좋아요. 개인 차원에서 하자면 둘 다 안 좋습니다. 임업용 산지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단독주택지 이런 것이 단독주택이 가능한데 임업용 임업용 주택 뭐 이런 해가지고 하는데 그 막상 보면은 임업용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산에 나무가 좋다. 그죠? 살림이 울창하다. 그런데 기반 시설이 있어요? 잘 없어요. 임업용 산지를 가지고 돈 번 사례를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임업용 산지 돈 번 사례 난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임업용 산지가 대출이 잘 안 나와요. 그 토지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임업용 산지를 예외적으로 뭘로 해서 개발해서 이렇게 돈 벌 수 있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토지 투자 이제 뭐랄까 그게 저 윗단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 단계에서는 그런 거 굳이 안 배워도 됩니다. 굳이 저 뒤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 구구단 외우고 곱하기 하고 있는 우리가 갑자기 그 3차 함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안 맞다 봅니다. 그래서 그냥 제게도 거의 맞고 공익용 산지는요. 이게 공익용 산지이자 이거는 사개발이 안 돼요. 근데 단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단 보존 녹지 지역이면서 공익용 산지일 때 이때만 단독주택 허가가 납니다. 그 산지관리법에 뭐라 되어 있냐면 공익용 산지이지만 보존 녹지 지역일 때는 국계법의 행위제한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국계법의 행위제한을 들어가면은 보존 녹지 지역일 때는 단독주택 허가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허가가 됩니다. 근데 요런 경우는 봤어요.
보존 녹지 지역인데 공익용 산지여가지고 단독주택 개발한다. 오케이, 이거는 뭐 사례가 있는데 나는 임업용 산지 개발한 거 해가 돈 되는 거는 별로 못 받고 둘 다 사실은 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그 은행 대출도 잘 안 해주려 그러고 그래가지고 참 수익 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교재 간략하게 보자면 그래서 임업용 산지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자면 우량종자죠. 우량종자. 농업인 주택 이런 거 산지조정 허가받아서 제한적으로 건축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사개발이 안 됩니다. 그죠? 단 아까 뭐라 그랬죠? 단 보존 녹지 지역이면서 공익용 산지일 때는 단독주택 허가가 되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용 산지 어쨌든 산지니까 산지 전용 허가는 받아야 됩니까? 예, 받아야 됩니다. 건축 허가는 건축 허가고 산지 전용 허가는 산지 전용 허가입니다. 우리 도로법 공부할 때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던가요? 도로 점용 허가가 있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점유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점용 허가 이렇게 나가나요? 맞죠? 근데 지금은 농지나 산지는 뭐예요? 전용 허가입니다. 용도를 전환하는 허가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산지법을 따라야 되는데 경사도, 나무 인목 부수 뭐 등등등을 보는 거고 한 번에 개발할 수 있는 면적 제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례마다 다 다릅니다. 농지법상의 농지다. 농지 전용 허가 받으려면요. 그러려면 농지법 그 진흥구역이냐 보호구역에 따라서 행위제한이 따로 있고 아시겠죠? 자, 뒤에 이제 사례 가볍게 몇 개 보겠습니다. 풍덕천에 산 24-10번지가 경매에 나온 사례가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요 뒷페이지 봤더니 뭐라고 써놨어요? 보전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돼 있는데 대부분이 보전 녹지 지역입니다. 이 물건은 대부분이 연두색의 진한 초록색이 아닌 연한 초록색의 보전 녹지 지역이고 공익용 산지죠. 그럼 뭐는 개발 가능하다고요? 단독주택 허가는 가능한데 근데 뭐는 받아야 된다?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봐봐요. 이거 집 짓겠어요? 지금 이게 어떤 도로에 접했어요? 사도에 접했어요? 면허시험장 도로에 접했어요. 이거 사도 아니에요, 이거. 면허시험장 도로에 면허시험장 도로. 이 도로에 접한 이 산이거든? 기반시설 뭘로 허가 받습니까? 이 도로가 있나? 모르겠네. 이 도로로 허가 받나? 아니, 저는요, 이 물건 보면서 보존 녹지는 보존 녹지인데 난 자신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낙찰받은 분이 저보다 실력 있는 분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건 명백한 사유지 같거든. 이 옆에 이 도로인가? 접했다 하더라도 이 경사도나 이런 데서 이게 할 수 있을까? 난 잘 모르겠어요.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나마 쑤시고 들어간다면 보존 녹지 지역이니까. 맞죠? 보존 녹지 지역의 공익용 산지니까. 그럼 저라면 이런 물거리 하고 싶다면 김종률 대가 알아서 내 차원에서 낙찰받아서 처리하는 난 그렇게 뭘 할 것 같고요. 입찰 전에 지역 토목업체랑 해가지고 산지 정보 시스템이라는 데가 사이트에 있어요. 거기에서 요 해당 필지 찍으면 경사도고 뭐 되는 행위제한 같은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거 보고 지자체 토목업체 가서 이거 산지 전용 허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용허가 산지 전용허가 난 땅이다 하더라도 면적이나 여기 경사도나 그걸 맞춰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만 개발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차원에서 공부를 거기까지 쫓아가기 되게 어려워요. 예. 만약에 자연 녹지다 그럼 바로 버려야지 뭐.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개 추측은 뭐냐면 화면 볼게요. 옛날에 여기 야산이었죠. 맞죠? 근데 이렇게 개발했죠. 혹시 개발하겠다 여기도 개발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본 게 아닐까. 제가 현장을 안 가가지고 이 도로가
저는 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안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래 보니까 로드뷰 보니까 이렇게 또 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길이 기반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된다면 저라면 이런 것들이 그 지역 토목업체 통해 가지고 트라이를 한번 할까. 안 그러면 아유 저한테 수업 들어오는 분들 중에서 이거 하실 분 난 별로 없을 거라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게 이제 자연녹지 지역의 준보전 산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도 어쨌든 화면 보시면 산이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조례, 인목 부순이, 뭐, 인목 밀도니 이런 거 어떻게 다 압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통업체 가서 바로 상담받고 가능하다면 트라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보정동 종교용지 바로 옆에 산 93-20번지가 경매에 나왔던 사례가 있었는데 보상받았던 보정동 종교용지가 보현사를 에워싸고 있는 이런 땅이었거든요. 그 바로 밑에 땅이었습니다. 사실 이 땅도 일반 매매로 살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제 1페이지에서 이야기할 건 이 물건의 가치가 아니고요. 요게 지금 요렇게가 한 개 필지거든요. 한 개 필지인데 이 한 개 필지를 가지고 요렇게 초록게 선이 지나가죠. 요만큼은 공익용 산지였어요. 같은 한 덩어리의 임야인데 요만큼은 공익용 산지고 요만큼은 준보전 산지였어요. 그러면 용인 플랫폼 시티에 들어가는 구역은 얼만큼일까요? 요만큼만 용인 플랫폼 시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도 파란색 빗금친 만큼만 보상이 나왔습니다. 쌤 남은 땅 이거 공인용 산지 남은 땅 이거 뭐합니까? 산이지 뭐. 그럼 이거 뭐 해야 됩니까? 할 거 없죠. 그래서 이거 이제 경매 나오기 전에 매매로도 트라이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요 면적만 가지고 이게 임야잖아요. 개별 공시가 싸요 비싸요? 싸죠. 싸겠죠. 당연히 싸겠죠. 근데 요 빗금친 건 개발 가능지 불능지 개발 가능지 플랫폼 시티 안에 들어간다고요? 예. 그래서 요것만 계산해갖고 매매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금액이 한 5억 얼마였는데, 지금 보상 한 10억 나왔을 거예요, 이게. 요만큼만 하더라도. 샀으면 어쩌면 돈은 됐을 것 같긴 한데, 그때만 하더라도 물건 많고, 플랫폼 시대 안에 물건 많고, 뭐, 어쨌든 이게 그 종용지보다는 한 레벨 떨어진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입찰도 안 했고, 뭐, 매매로도 안 샀습니다. 그 다음 사례, 요거는 뭐, 용인 초인구 원산면 사례인데, 이 물건이 이제 와서 뭐 좋다, 이 말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야기. 자, 그전엔 도로가, 옛날 도로가, 이런 도로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확장하느냐. 치가지가 없는 데 있죠. 주상공이 없는 동네는 그대로 확장해와요. 그 다음에요. 아이고, 주거지로 들어가면 건축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맞나요? 그렇게 해주기 싫죠? 그러니까 옆으로 쭉 까뿌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 안에, 그럼 요 안에 것들 좋은 겁니까? 이런 거 좋은 건가요? 예. 그래서 초록색 빗금친 것들이 생산, 녹지 갔다가 그 다음 뭘로 바뀌었을까요? 주거지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졸지에 용인 그 하이닉스 반도체 근처 땅이 돼가지고 엄청 비싸져 버렸습니다. 당연한 겁니다만 2015년 5월 당시에 여기에 뭐 반도체 단지가 들어올 거니까 좋은 땅이다. 나는 잘 못했습니다. 의심은 가죠. 왜냐하면 연구반에서도 2016년도에 원산면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2016년인가 17년 상반기인가에 했었는데 왜 했느냐. 여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IC가 생기는데 성장관리권역인데 계획관리지역 천지인데 도대체가 여기 IC가 왜 개통했냐. 또 너무 동네가 뭐 교통 굉장히 교통 오지지만 원산 IC를 이용할 그런 배우 수요가 너무 작다. 이게 도대체 뭘까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 그때 당시에 원산면을 갔다가 다른 지역 넘어가려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거 갖고 투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그 정도의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말았던 사례였습니다. 그때 회님 중에 한 분 원산면 투자 많이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학원 안 나옵니다. 뭐 그럼 궁금하면 물어보는 전화는 오는데 학원 안 나와요. 그분 안 그래도 돈도 많은데 거의 뭐 제 수강생 중에 랭킹 매니 안에 들 정도로 부자인데 원삼이 어떨까냐 난 모르겠다 뭐. 근데 그분이 뭐 하이닉스 뭐 이야기하더라고. 그때 그런 말 돌긴 돌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정보 가지고는 잘 못하겠다고 나는 대답 못하겠다고 이랬는데 그분이 IC 가는 길에도 사고 뭐 여기 사고 저기 샀어요. 그 지난번에 저 만난다고 저한테 다른 데 물건 물어본다고 왔는데 과자를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값싸고 가볍고 다시 비싸고 가벼운 것도 많을 건데 부피 큰 걸 사갖고 와가지고 그랬습니다. 부럽더라. 나 그 사람 볼 때, 그 형님 볼 때마다 부러워. 웬만하면 난 부러운 거 안 느끼는데 그분 진짜 부럽더라. 엄청 싸게 샀거든요. 네. 그렇지만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다에 대해서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내 스타일은 그게 아니어서. 자, 그 다음에 한 개 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농지가 경매나왔는데 요거 밑에 뭐라고 해놨어요? 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위반돼 있죠. 2015년 5월달에 강의하면서 제가 이거 캡처해서 올리면서 회원님들한테 이 조사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 저도 이때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몰랐던 게 있었죠. 뭔 소리냐면 아까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해라 하나 했었나요? 근데 단 공원은 뭐였어? 공원은 2015년 10월 1일자로 해제를 했거든. 이거는 뭐냐면 그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해제를 앞두고 있는 거였어요. 2015년 10월에. 근데 이렇게 해제된 사례가 2015년 5월달에 강의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해제된 사례를 단 하나도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제될 겁니다라고 강력하게 더 이상 강력하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봐서는 해제되는 게 맞고 그래서 해제되고 나면 어찌 되는지 조사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조사하신 분이 무려 0명. 아무도 강사인 제가 이렇게 똘똘하게 말하니까 아무도 조사를 안 했습니다. 23554 사건 볼까요? 자, 도시계획시설인데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토지용계획 확인서상에서 걔만 지우개로 싹싹싹 지운다 그랬죠. 그죠? 서초동 409-8 볼게요. 그때 당시는 국계법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그 다음에 공원 돼 있었다고요. 그 공원만 지우개로 깨끗이 지웠거든요. 쌤 비오톱 1등급인데요. 비오톱 1등급 요 밑에 요만큼이에요. 전체 땅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요만큼은 개발 불능지인데 나머지는 개발 가능지죠.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예술의 전당 바로 동측입니다. 예술의 전당 그 서초 IC 있고 그쪽이거든요. 지금 스카이뷰로 보면 다 야산 느낌인데 요 밑에 요만큼은 개발 가능지고 요 밑에서 요 물건부터 요 남쪽으로는 공익용 산지고 개발 불능지예요. 요렇게인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땅이 뭐 실세가 얼마나 할까요? 이거 만약에 여기 일대를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전원주택 단지 형태로 간다면 어찌 될까요? 여기 땅 주인들이 다 조합 만들어서 한다면 허가납니다.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얼마쯤 하고 평당 1,000원 더 하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다 만약에 전원주택 단지를 만든다면 우리나라 최초로 도로 소음이 가장 심한 초 IC 접근성 이런 전원주택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개발 가능지 녹지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가치가 훅 바뀌겠죠, 그죠? 92평짜리인데 평당 1,000 하면 9억 2천이잖아요. 그죠? 요런 비슷한 식으로 이제 해제할 것들 찾아보면 되고요. 그 다음 좀 중간에 생략하고 요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할 거라서. 이거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성시 정남면 금복리에 경매 나온 사례인데 이거 우리 낙찰 사례거든요. 우리 형님. 이게 좀 웃겨가지고. 자, 경매 나올 당시에 토지용 계획 환경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도시 관리계획 위반 중 되어 있습니다. 도시 관리계획 위반 중. 도시 관리계획이 뭐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런 거 도시관리계획인가요? 예, 맞아요. 또 뭐가 도시관리계획 중 일부예요. 도시계획 시설도 도시관리계획 중 위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위반 중이다라고 하면 그 뭔지 세부적인 내용 조사해야 되나요? 해야죠. 용도지역이 바뀔 것도 도시관리계획 위반 중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럼 용도지역 알아보면 되겠네. 지금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잖아요. 이거 지자체 전화하니까 예, 도시관리계획 위반 중인데요. 그 어떤 내용입니까? 물어보니까 용도지역이 바뀔 계획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이? 그때 물건지가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요거. 요 왼쪽이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 있고 이 물건도 그 옛날에는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었을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런 동네인데 도로가 이렇게 나와버렸죠. 그러면서 도로에 의해서 단절돼 버렸죠. 맞나요? 그러면 이거 농림지역에서 바뀐다. 뭘로 갈까요? 용도지역. 이게 우선 농림지역인데 그 농업진흥구역에 해제가 됐거든요. 자, 뭘로 바뀔까요? 생산. 그 뒤에 아이고야. 여기 대장이 누구예요? 이 동네 대장을 봐야지. 보세요. 이 동네에 계획관리가 대장이야. 계획관리. 주상공 녹에 안 들어가죠. 맞나요? 이 지역의 대장이 계획관리니까 대장이 도시지역에 못 들어갔는데 얘가 이제 각 신병이 녹 들어가면 되겠어요? 아니요. 그럼 생산관리. 생산관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건가요? 엄청 좋은 거죠. 지자체 문의해가지고 그럼 이게 생산관리로 가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이 토지 주민들이 생산관리를 올려준다는데 그거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입찰했는데 되게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이 물건 때문에 답사를 갔는데 부동산에서 이것 때문에 답사 안 하냐고 눈치를 챈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근데 법원에서 그 부동산을 만났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안 나중에 뭐 매매할 때는 그래도 좀 내놓으라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을 거예요. 뭐 길가의 생산관리에 농업진흥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목이 잡종지네요. 그 창고 용지로 쓰고 있는데 이런 길가 하면 한 300만 원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생산관리로 바뀌었으니까 뭐지? 이런 거 파는 데입니다. 자, 요까지 하고 요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농지법, 산지관리법에 대한 내용 정보입니다. 농지는 농지투자다 이런 뭐예요? 핵심이 농업진흥구역 해제될 때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될 자리 찾는 것은 어떤 형태로 단절되면서 난다 이야기했죠. 그죠? 보호구역이 좋아요? 진흥구역이 좋아요? 투자하기는 진흥구역이 좋습니다. 어느 진흥구역? 도로 같은 거 나면서 잘려가지고 주상공 쪽에 붙는 거. 그 진흥구역이 좋은데요. 언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주더라? 대체로? 자르는 이 도로가 준공 전후 택지지구 들어온다. 언제? 입주 개시 전후 한 1, 2년 사이에 그때 진흥구역 해제가 제일 잘 됩니다. 그래서 그때 땅값이 제일 크게 오르거든요. 제일 크게 오르니까 지역 호재가 있다. 너무 미리 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쭉 쳐다보고 있다가 도로 준공 한 2년 남았다 싶으면 가서 찾아보고 매매 있으면 사면 되고 이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공부하느라고 되게 어려웠을 건데요.
마지막 수업에 도시개발 사업 할 거고요. 도시개발 사업 간략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 그 1시간은 이 눈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토지 투자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눈치만으로 하는 그거 하면 이런 땅들이 도시개발 사업지가 돼서 땅값이 올라가는구나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마치고 맥주 한잔 할까요? 네, 종강 뒤풀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강 때 제가 샀으니까 종강 때는 안 살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